아니 근데 의원님 지금 나가셔야 돼요?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검찰 개혁이랑 얘기해야죠. 해야 돼. 네. 그 빨리 갈게요. 네. 예, 그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을 또 밝혔는데요. 네. 그 장면 잠깐 빠르게 보겠습니다. 수사와 기술을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까지 이제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그럼 그걸 또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예요. 뭐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지금부터 1년 내에 한 1년도 사실은 짧아요. 야,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같은 장면을 다 같이 봤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해석이 다 달라. 아, 그래요? 크게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크게 세 가지의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첫째, 신중하게 처리를 하자라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검찰 개혁 법안은 정부 주도로 처리해야 된다라는데 방점이 찍혔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안 수사권은 검찰에게 줘야 된다라는데 방점이 찍혔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의 장면을 보고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려보면 저도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님이랑 상당히 많이 소통하고 토론했었습니다. 이미 당대표 시절이랑 그 이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해서 그때는 제가 최고위원이었을 텐데 소통을 하면서 검찰 개혁 공약도 제가 만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님은 경찰에 대한 견제, 이 수사권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시고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그렇죠. 검찰 개혁을 했는데 맞습니다. 경찰이 다시 괴물이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수사기소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으니 이 수사기관에 대한 합법적인 통제 견제, 민주적 통제 견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대안으로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보안 수사권을 주자라는 길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고 한편으로는 검찰의 직사권을 여전히 주는 거라 그렇죠. 위험하다라는 반론이 있는 것이고 저도 맞습니다. 그 입장인데 네. 그러니 1년 내에 충분히 토론하자, 토론해서 결정하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럼 의원님은 신중히 처리해야 된다는 쪽에 방점이 찍힙니다. 그쪽에 좀 가깝게 그쪽에 해석합니다. 가깝습니다. 일단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네. 문제를 제거하자. 문제점을 제거하자.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형사 사법 시스템, 검찰 수사와 관련한 그 형사 사법 시스템이 굉장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중론이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것은 그거보다는 저는 이거는 1년 내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면 네. 유예 기간을 1년을 뒀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새로운 공소청, 수사청 이렇게 조직 개편 관련해서 수사 기소 분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2년, 3년으로 넘어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1년 동안 가장 적합하고 바람직한 수사 기소 분리, 검찰 개혁안을 마련해서 하자. 이 말씀이시고요. 그것이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좀 저는 앞선 나간 좀 해석이라고 앞서 나간 생각을 거다. 하고 다만 보안 수사권을 주장하는 쪽의 주장도 충분히 들어야 된다. 들어서 그 주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으면은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또 그 바람직한 안을 마련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보안 사건을 두겠다는 이제 입장은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수사 그 경찰의 뭐 혹은 중수청의 사건이 이렇게 보안 수사를 검사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이 너무 지연이 된다. 네. 그래서 국민이나 뭐 피해자들에게 너무 피해를 준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장이 굉장히 사실은 좀 그 오히려 국민들에게 약간 겁을 주는 방식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민생 범죄들은 경찰이 거의 대부분 수사하고 있어요. 99%. 네. 그러니까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건 1% 정도 되고 경찰에서 거의 다 하고 있고 검찰에 와서 보안 수사 요구하는 것도 한 9% 정도 돼서 경찰에 내려가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상 비율이 굉장히
굉장히 미미하다. 네. 실제로도 그렇다. 실제로도 그런데 그 보안 수사를 검찰에 뒀을 때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검찰개혁 왜 하죠? 검찰 개혁을 왜 하냐 하면 검찰권이 검찰의 너무 무소불위. 기대했기 때문에 네.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과가 쿠데타죠. 그래서 국민에게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힌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게 그건 어제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직접 워딩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보안 수사권도 보안이 아니라 수사권이에요. 수사로 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수사권을 두는 한 검찰 지금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이 지금하고 거의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수사 인력이 안 빠진다고요. 네네네. 그럼 보안 수사를 통해서 과거에 이제 검찰 수사권 축소,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전 싫어하는데 네. 그 당시에 등으로 한동훈이 막 이렇게 네. 마음대로 시행령을 확대해가지고 다 확대했죠. 무한히 수사한 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공소청에 남겨두면 등이 될 거예요. 아, 그걸로 이제 넓혀 나갈 그렇죠. 것이다. 무한히 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야 알겠습니다.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목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나경원하고는 어떻게? 아니 근데 정말 목소리 너무-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네. 초선이라고 아니 목소리 제가 들으니까. 그 저보고 저희 전화 왔어요. 민원인이 코를 초선으로 바꾸라고. 아니 제가 초선 너무 바람죠. 심한 막말을 들은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아, 진짜 그러니까 모욕적이었어. 너무 내가 기분이 모욕적이고 나쁘다라니까. 모멸적이고 근데 네. 사과를 하시라고 했는데 사과도 안 하세요. 예, 맞아요. 그래 그 나경원 정말, 간사선임 예. 표결하면 반드시 반대하실 것 저 같습니다. 반드시 반대할 거예요. 아, 네. 절대 안 됩니다. 아마 부결될 네. 겁니다. 아, 부결된다고? 아, 지금 이대로 표결하면 부결되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어. 나경원 제가 자신 있나 김용민 의원님만 믿고 있어요. 부결시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하면 저는 두 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혀 그건 아닙니다. 아니야.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져서 경찰은요 수사를 조금만 잘못하면 일반인들에게 피해가 가요. 직접적으로 아까 맞습니다. 99%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경찰이 그런 일들이 또 있었잖아요. 있어. 그래서 대통령은 시간을 가지고 묘안을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반드시 마치 뭐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처럼 오해해서 막 퍼뜨리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아니군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방법일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다. 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세 가지 분석 중에 세 분은 다 그 신중론의 방점이 신중론이에요. 찍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종편에서는 3번의 방점 찍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보안수사권 줘야 보안수사권 줘야 된다. 맞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 맞잖아. 이 무도한자들은 어. 검찰이 임마 없었으면 옛날에 부산 돌려차기 어떻게 임마 진실을 찾았겠어? 그럼 저는 이럽니다. 그럼 김건희 무혐의하고 불기소하고 그건 너 왜 말 안 하냐? 그렇지. 야 그렇게 묻힌 건 왜 말 안 하냐? 어. 아무 말 못합니다. 아무 말 못합니다. 그리고 화면 돌아갑니다. 아, 화면 컷 넘겨. 컷 넘깁니다. 그래서 다음 아이템 갑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은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해외 제도를 살펴봐야 되는데 네. 검사가 수사 안 하는 나라가 대부분이잖아요. 검사가 수사 안 하는 나라는 이런 경우에는 그 경찰에 대해서 보안 수사 요구의 방식 혹은 보안 수사 위촉 이런 방식으로 다 처리하지 네. 검사가 보안 수사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해외 사회 성공되고 안착돼 있는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한테도 정착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사자 증언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검사가 만약에 조사를 하면요 검사를 증인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수사 인력도 없지만 증인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중요한 사건들, 그러니까 민생과 관련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이런 사건들을 이제 많이 예를 드시는데 그런 것은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그 1차 수사기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다만 그것을 검사가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개선하는, 네. 없애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합니다. 지기현이가 윤석열 풀어주고 네. 지기현이가 지금 아주 중요한 내란 형사재판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온 게 내란 특별재판부입니다. 아,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또 밝힌 게 있거든요. 그 부분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어느 날 전도됐습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어요. 이거 위험한 나라가 됩니다. 위헌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헌법에 그래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네. 뭐 그게 위헌이냐? 네.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는 아주 강력하고 심플하게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적절한 말씀이셨고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헌법 우리 102조 3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 법률로 다 정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도 법률로 정하면 돼요. 네. 내란 전담 법원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특별 법원을 만든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20개 정도의 형사재판부가 있는데 그것을 한 22개 정도 1개 내지 2개를 더 늘려서 내란만 전담시키는 재판부를 만들겠다. 네. 그런데 그 내란 전담 재판부도 기존에 있는 판사들 중에서 추천위원회를 꾸려서 판사를 추천해라. 그러면 추천된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죠. 임명하거나 네. 아니면 거기에 이제 인사이동을 시면 되죠. 네. 사실 이미 판사이기 때문에 임명할 필요도 없어요. 인사이동. 예, 조직을 만들고 인사이동 시키는 걸 대법원장이 해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 위헌 이건 늘상 아무리 하는 봐도 건데요. 100번 양보해도 나는 위헌이란 단어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대형 사고가 터졌어. 그러면 대형 사고를 전담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급하게 대형 사고 전담 재판부를 만듭니다. 또 똑같아요. 추천위원회는 누가 들어가죠? 추천위원회는 현재 법에는 뭐 정치권도 들어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 빠지는 거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 내용이 나오자마자 바로 좀 보내줘야 돼. 왜냐면 종편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아니 종편에서도 어. 추천위원회 분명 너희 민주당이 또 들어가서 너희 마음대로 할까 그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이게 어제 제가 같은 데 출연했거든요. 근데 강성필이 먼저 쉬라고 나갔어요. 제가 이제 메인이니까 다 아니 정리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나오셔가지고. 다음에 들어갔는데 막판에 이제 국민의힘 그쪽 국민의힘 쪽이랑 보수 쪽의 편을 하고 내가 싸운 거야 이것 때문에 그걸 보고 있었나 봐. 나 가면서 그래서 형님 괜찮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왜 정치권이 들어오고 나를 공격하는? 그래서 그랬지. 정치권이 들어와도 어차편을 꾸리고 대법원장 임명하는데 윤석열이 지명하고 임명한 사람이 임명하는 거 아니냐? 근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언쟁을 벌이는 그걸 봤나 봐. 잘 싸우세요. 잘 싸워요? 웬일로? 웬일이라니? 보통 침묵해버리는. 네, 우리 그 의원님. 사법부의 독립이 성역이 아니에요. 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법관이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재판부의 구성, 그러니까 법원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법원조직법 법률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지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파기환송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 사법 쿠데타를 네, 일으킨 의혹을 받는 예.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 이런 이 재판에 내란 뭐 지금 그 특검과 관련된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적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서울중앙지법에 뭐 부패 전담 재판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재판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추가해서 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정에 구성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네. 전혀 위헌 시비가 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그 대법원장이 또 조희대. 네, 제가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본인이 윤석열입니까? 네, 이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네, 자,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조희대는 꼭 이렇게 큰 이슈 터지면은 출근길에 꼭 기자가 있고 그 질문을 또 받고 질문에 답을 해. 대법원 앞에 공교로워. 항상 기자가 있는 건 아니지. 너 본 적 있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하는 건지 나 이 시스템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무튼 조희대 오랜만에 함께 보겠습니다. 대법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하시는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된다라는 또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국회를 다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회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 절차를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 이런 방침도 있는데 이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국회가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법관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회가 이런 얘기할 때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거든. 지금 되게 약간 선을 넘는 말씀이지 않나.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을 하는데 대법원의 의견을 반영을 이제 할 필요는 있지만 무조건 대법원이 시키는 대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는 사법부에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건 좀 곤란하죠. 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윤석열도 아닌데 왜 도어 스태핑 저렇게 이 정치적인 뭐 그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의견을 저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저 비슷하게 또 최근에 노만석 대검 차장이 노만석 도어 진짜. 스태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정성호 장관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발 판사와 검사들은 정치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내부적으로 의견을 내실 수는 있죠. 그런데 네. 저렇게 어디 밖에다 대고 무슨 오해를 일으킬 만한 저런 운동은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저거 잘하던 사람이 윤석열이고 윤석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예. 대통령 되고 결국은 내란 이렇게. 아니, 그리고 했잖아. 조이대는 12월 4일이나 저렇게 얘기 서서 똑바로 하고 그렇지. 하던지. 그때 했으면 내 인정. 그러니까. 그때는 그 입국단 아유 진짜 쑥 들어가 버리더니. 하여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오만한 태도죠. 저런 저 태도가. 조이대. 그리고 지금 사법개혁이 국민들께서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공감대가 높은데 사법개혁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조이대입니다. 네. 조이대를 보고 그 전원합의체를 맞아요. 보고 아 진짜 사법개혁해야겠구나. 아니, 로그 기록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로그 열심. 로그 열심입니다. 정말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국민들을 화가 나게 한 장본인이기 맞아요. 때문에 사법개혁의 시작은 조이대의 사태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해를 안 하니까.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혹시 뭐 꼭 해야 되는데 못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네네, 그러면 의원님. 네. 김건희 특검법 있잖아요. 네네. 저게 이제 이번에 조금 연장은 됐지만 네. 사실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이 방대해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규명이 많이 안 되고 있고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 많아. 그럼 무슨 나토 뭐 3종 세트인 줄 알았는데 네, 7종 세트 7종이야. 이러고 예.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에 특검법이 개정이 돼서 통과됐지만 저는 그 특검 이번에 개정 통과된 그 특검이 종료가 되더라도 다시 한 5개월 정도는 더 연장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잡힌 이기훈이 뭐라 그랬냐면 특검 이거 끝날 때까지만 피해 다니면 맞아요. 돼 이러고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김건희 특검 관련 의혹된 사람들도 전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거 특검 끝나기만 하면 돼. 근데 너무 많거든요. 네. 이거를 밝혀내는 것이 정의가 바로 서는 거기 걱정이네. 때문에 저는 김건희 특검은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네. 파헤치고 그 단죄해야 된다.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저는 이 특검 끝나더라도 저는 더 연장해야 된다고. 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특검 수사 기간 동안에 수사를 못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국수본으로 넘어가는데 네. 특검이 국수본에 대한 지휘권, 수사 지휘권을 이번에 삭제를 했어요. 아, 그럼 기간 끝나면 아예 끝나버리는 끝이야 거네. 이제 특검은. 아하. 이번에 그 개정안에 그게 들어가 있더만. 예. 이건 기권 안 했어요? 그건 이제 공통된 건데 그거는 네. 뭐 김건희 특검은 제가 찬성했습니다. 아, 이건 괜찮아요. 네. 이럴 땐 또 관대하시네. 저는 이게 좀 불편하던데. 네. 뭐 셋 다 기권할 수는 없어서 제가. 예. 저는 마지막으로 저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 정부조직법을 우리가 9월 25일 날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때 같이 처리돼야 될 법이 검찰청 폐지법입니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들어가게 되는데 검찰청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공소청과 검찰청이 병존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필요성이 있는 게 어떤 제도, 그러니까 어떤 청이 폐지가 되면 정부기구가 폐지가 되면 그 직원들을 어디로 보낼까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네네네. 실무를 착수해야 돼. 그래서 심사위원회, 직무평가 심사위원회 같은 것들을 둬서 각각의 직원들에 대한 직무평가를 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지 혹은 어디로 보낼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평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으니 네. 이번에 검찰청 폐지법을 같이 처리해서 그 실무 절차를 지금부터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네. 폐지에 찬성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네. 빨리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